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룰 자료를 함께 살펴보죠. 이번 심층 문석에서는 NAUI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에 대해 다룰 건데요. 단순히 자격증 따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정말 치열한 생존 훈련 과정을 파헤쳐 볼 겁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의 진짜 무게감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흔히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면 휴양지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액티비티쯤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수심 18m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거긴 자비락으로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외교 환경이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인간의 적응력을 시험하는 정말 혹독한 생존 테스트인 셈이죠. 첫 번째 섹션, 심해의 부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거쳐야 하는 아주 엄격한 사전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1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식 오픈 워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바로 만 15세라는 거죠. 물론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모험가들을 위한 주니어 자격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도전은 아니에요. 나이 조건만 맞췄다고 끝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본격적으로 무거운 장비를 차기 전에 기본적인 수중 생존 능력을 몸으로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자, 412라는 엄청난 숫자가 등장합니다. 스노클 장비 딱 하나만 차고 무려 412m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10분 동안 물에 가만히 떠 있어야 하는 생존 수영에다가 숨을 딱 한 번만 들이마시고 15m를 자명하는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육체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안 넘겨준다는 아주 단호한 원칙인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시간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루 훈련 시간이 최대 8시간으로 빡빡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무려 14시간의 이론 교육을 듣고 17시간의 필수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중 최소 10시간은 무조건 물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생존의 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체적 훈련을 넘어 물리학과 생리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에 따라 기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이걸 모르면 수심이 깊어지면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질소 마취나 얕은 물에서 갑자기 기절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생리적 현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물속에서 정신을 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압력 평형, 즉 이퀄라이징을 맞추고 올바른 스쿠버 호흡법을 배우는 건 교실에서 대충 듣고 넘길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실수로 숨을 꾹 참고 물 위로 올라가다 폐가 풍선처럼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공기 색전중이나 감압병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막아주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예방책인 겁니다. 결국 다이빙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부피나 온도, 밀도가 내 몸의 부력과 공기 소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머리로 완벽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다이버에게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정말 확실하게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 낯선 장비 마스터하기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필수 장비들을 통제된 환경에서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제한 수역에서 진짜 바다인 개방 수역으로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했던 통제된 환경을 떠나서 이제는 수중생물이나 해류의 흐름 같은 변수들을 직접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이런 환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다이버들이 해내야 하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멀티태스킹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냥 물고기 구경하면서 헤엄만 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주비행사처럼 무중력 상태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하죠. 시야도 좁은데 나침반 보면서 길도 찾아야 하죠. 남은 공기가 얼만지 계속 계산하면서 그 와중에 3m 안에 있는 내 짝꿍, 즉 버디까지 챙겨야 합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정말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멘탈도 증명해야 합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일부러 마스크와 호흡기,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를 아예 입에서 빼버려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서 물을 빼내고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숨을 다시 쉬어야 합니다.
진짜 강심장이어야 통과할 수 있는 필수 테스트죠. 네 번째 섹션, 개방수역의 실현입니다. 이 모든 이론과 훈련이 드디어 궁극적인 실전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바다에 나가면 학생들은 낮 시간대에 최소 4번의 개방수역 다이빙을 끝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다이빙 횟수가 하루에 딱 3번까지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이빙을 하면 몸에 질소가 쌓이고 엄청 피로해지는데 이걸 철저하게 조절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 안전장치인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이버는 자기 공기가 얼마나 닳고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감압병에 안 걸리고 수면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 시간 안에서 계획을 짜야 하고요. 위로 올라갈 땐 분당 9m라는 상승 속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수심 4.6m 지점에 오면 딱 멈춰서 3분 동안 안전정지까지 해야 하죠. 이 복잡한 걸 전부 완벽하게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섹션, 훈련의 클라이맥스인 비상 상황 및 구조 파트입니다. 바다에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진짜 시험 무대죠. 자,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최악의 악몽을 상상해보죠. 저 깊고 컴컴한 물속에서 갑자기 공기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인데 이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할 때까지 무한 반복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기가 없다는 수신호를 파트너에게 정확히 보내고 옥토퍼스라는 예비 호흡기를 받아서 침착하게 공기를 나눠 마셔야 해요. 그리고 최소 수심 4.6m에서부터 수면까지 절대 허둥대지 않고 통제된 상태로 올라오는 비상수영 상승을 해내야만 합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거든요. 수심 3m 아래에서 기절한 다이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다음 그 무거운 웨이트 시스템을 다 벗겨내고 무려 46m를 끌고 가야 합니다.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갈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 2026년 최신 아일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물속에서 인공호흡을 하는 건 생략됩니다. 규칙이라는 게 항상 가장 최신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배지 획득입니다. 이 치열한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자율적인 다이버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이 모든 걸 통과하고 NAUI 오픈워터 배치를 단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최대 수심은 딱 18m까지라는 겁니다. 감압을 해야 하거나 이 수심을 넘어서 더 깊이 내려가고 싶다면 반드시 더 높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동행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해설 자료를 통해 보셨다시피 이 험난하고 고된 생존 코스를 통과한 건 모험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라는 정말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에서 평생 동안 이어질 탐험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딘 것에 불과하죠. 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배운 이 엄청난 생존 기술들을 무기 삼아 다음에는 과연 어떤 미지의 심해를 정복하시겠습니까? 깊은 바다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